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는 영토 분쟁을 넘어서 자원 분쟁까지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사태 뉴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원자재들이 지금 급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여파들이 경기 민감주들에게는 수혜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 어떤 흐름 짚어볼 수 있을지 오늘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어제도 이제 천연가스에 대한 우려감들의 관련 종목들의 좀 등락이 있었는데 오늘 네. 또 미국에서 추가 제재가 들어오기는 했어요. 노드스트림에 대해서. 그런 여파들이 오늘 시장까지도 좀 영향을 주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 조금 다르게 좀 반등했던 이유가 사실 이제 독일에 대한 그러니까 독일이 이제는 말 그대로 러시아가 파이프라인이 러시아랑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독일이 이제는 노르드스트림에 대해서 이제 중단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시장의 기대치보다 제재가 좀 약하다라는 이제 평가가 좀 있어서 사실 뭐라 할까요? 이제 시장에서는 좀 안도, 한숨 이러면서 좀 반등을 했는데 오늘 이제 밤에 이 미국이 직접적인 제재안을 이제 밝혔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어떤 안들이 이런 이슈들이 실제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사실 의외였거든요. 저는 어제 시장은 좀 의외였다고 좀 판단해보거든요. 저희가 조금 선방을 했던 게. 네, 그렇죠. 선방을 했던 게 좀 의외였다고 생각을 해봐서 아마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은 환경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미국의 직접적인 노르드스트림 2에 대한 기본적인 제재 방안을 이제 밝혔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아마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그러면은 계속해서 천연가스 대란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것이다. 그 배경으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천연가스에 대한 이슈가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쪽으로 천연가스를 계속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의 60%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한 40%를 러시아에서 이제 천연가스를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러시아가 무기화할 수 있는 게 사실 이런 천연가스에 대한 밸브,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유럽 쪽으로 들어가는 이 천연가스를 무기화한다는 거죠. 근데 미국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그 천연가스의 그 러시아의 그 비중을 좀 줄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계속 새벽에 나왔던 이제 미국 시장에서 현지에서 보도됐던 내용들을 종합해 본다 그러면 이제는 유럽이 러시아 쪽에 이제는 천연가스의 비중, 그러니까 의지를 상쇄시키려고 굉장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는 LNG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군요. 또 한 가지 또 어제 외신을 보니까 저도 이제 새벽에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셰일가스에 대한 다시 이슈가 또 미국에서 불거지더라고요. 그렇죠. 가장 수혜는 사실 미국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는 아무래도 천연 자원과 아니면은 이제는 화석 연료에 대한 어떤 대비로 인해서 친환경에 대한 연료 때문에 사실 셰일가스가 어떻게 또 시장에서 반응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아젠다로서 또 셰일가스 얘기도 나오는 거 보면은 확실히 지금 미국 쪽의 전략은 러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흐르는 이런 그 천연가스를 미국 쪽에서 다시 한번 카타르나 아니면 미국에서 다시 한번 제공하려는 이런 분주한 움직임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우크라이나 러시아만 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유럽과 미국까지도 같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오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그 가스관을 통해서 원래는 가스를 가져오려던 유럽이 미국에서 가져와야 되는 사태를 고려하다 보니까 네네. 이걸 또 오르는 유조선이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선주가 급등한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조선주가 많이 올랐죠, 사실.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시장에서는 좀 미리 좀 빨리 반응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실제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LNG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략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는 미국의 이슈들을 본다 그러면 이제는 자국에서 나오고 있는 이제 LNG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유럽 쪽으로 날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어제 조금 너무 민감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네. 그래서 그렇다고 LNG에 대한 수주 때문에 조선사들이 반응을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어제 이제 외신들을 종합해 보고 리포트들을 읽어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에 대한 전략이 너무 이제 잘 보이고 특히 자국에 있는 LNG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유럽 쪽으로 날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말 발주가 더 늘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어제 보면서 이제 느끼게 됐고 또한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의 외신들을 읽어봐도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어제 깜짝 놀라셨겠지만은 삼성중공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오른 상태, 최대로 올랐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외에도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드물게 요즘에
올해 들어서 드물게 가장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반응을 확실히 하고 있구나라고 선반영하고 있구나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뭐 허무한 그런 시나리오는 아닌 것 네네네네. 같다라는 지금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시나리오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은 게 네. 이제 유가가 계속 또 오르고 있다 보니까 이 여파를 따라서 해양 플랜트 시장도 다시 좀 부활하는 게 아닌가라는 네. 기대감들도 시장에는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나리오는 어떤가요? 이게 한번 대인 적이 있어서 네. 사실 그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유가 때는 그렇죠. 워낙 좋죠. 왜냐하면 이제는 말 그대로 해양에서 뽑아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양 플랜트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배럴당 80달러가 넘어가면 이제 채산성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서부 텍사스유라든지 아니면 두바이유 같은 경우에도 이미 90달러를 넘어갔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는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심해지면은 1분기 내에 150달러도 간다 이런 얘기가 맞아요.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채산성, 지금으로 본다 그러면 80달러를 넘었기 때문에 뭐 해양 플랜트에 대한 채산성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은 2010년도에가 굉장히 좋았죠. 그 당시에는 이제는 고유가였습니다. 이유는 이미 아시겠지만 그 중동에 대한 민주화 바람을 보면서 정세가 굉장히 흐트러졌었거든요. 그 당시에 유가가 이제 120달러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해양 플랜트에 대한 수주가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그러다가 16년도에 배럴당 20달러로 완전히 최저로 떨어졌을 때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아까 제가 한번 대였다라는 말이 그 당시에 이제 해양 플랜트에 대해 수주했다가 말 그대로 한번 대인 적이 우리나라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민감하게 지금 조심스럽게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겠고 지금으로 본다 그러면 한국조선해양 3기 그다음에 대우조선 2기 등이 이제 지난해 우리가 이제 발주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수주를 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고무적이다. 이런 거 보면 좀 고무적이라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이제 드릴십이라고 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배에서 뽑아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좀 눈여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 해양 플랜트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어떤 드릴십이라든지 지금의 상황에서는 사실 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근데 다만 주의할 거는 만약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뭐 예상을 깨고 의외로 빨리 끝난다 그러면 정말로 이거는 네,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좀 접근해야 할 부분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를 제외를 하고 봐도 우리가 네. 조선주를 좋게 볼 수 있는 것일까? 왜냐하면 사실 뭐 발주만 되면 좋은데 네. 지금 원자재 가격도 함께 들고 있다라는 맞습니다. 부담이 분명히 있거든요. 조선주에 대한 투자를 그럼 지금은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까? 일단 원자재에 대한 고민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 조선업 같은 경우는 철판, 그러니까 후판 가격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이제 지난해 후판 가격이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계약을 그 당시에 이제 기억하실 텐데 이제는 철강 업체들은 호재였고요. 사실 이제 조선업 가격에는 악재였죠, 사실 그 계약 자체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후판 가격이 과연 어떻게 될까 이게 가장 초미의 관심사라 볼 수 있겠는데 일단 뭐 조선업계뿐만 아니라 제조업 전반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대한건설 재직협의회라고 해서 여기 관련 모임 협회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성명서를 발표할 정도로 사실 이런 철강 가격을 철근 좀 그만 좀 올려라라고 이제 발표를 한 부분도 있겠고. 자동차업도 마찬가지죠. 지금 지난해 상반기에 톤당 5만 원, 하반기에 톤당 12만 원 강판 가격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연도에도 이 강판 가격이 오르게 된다 그러면 자동차 업계도 이제는 원자재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원가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던 조선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후판 가격에 대해서 지난해 이미 4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좀 가격을 인상했는데 이번 연도에도 과연 이 후판 가격에 따라서 조선업계의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원자재에 대한 부담은 역시나 조선수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네, 저희 이렇게 계속해서 러시아 사태를 이제 원자재와 상품에 대한 자원 싸움으로 한번 엮어서요. 관련주들 움직임들 함께 체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조선 위주로 살펴봤는데 더 다양한 종목들도 함께 움직이고 있거든요. 종목도 함께 살펴보고 오시죠.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침공 우려로 관련주들이 연일 시장에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관련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중형 선박과 중형 특수 선박에 있어서는 글로벌 1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친환경 선박의 과도기 연료라 불리는 LNG 추진 연료선의 인기가 좋은데요. 현대미포조선은 중형 선박 중 LNG 추진 이중 연료를 엔진을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바로 조달받을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수주 잔량이 2023년 말 물량까지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물량까지 수주가 이어져 오고 있어서 실적은 꾸준히 우상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조선소 대비해서 회전율이 좋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대형 조선 3사와 달리 현대미포조선은 중형 선박 건조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이 선박 인도금을 빨리 받을 수 있다는 강점도 부각됩니다. 자, 주가 상승세는 계속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카본입니다. 조선 기자재 관련주죠. LNG선에 들어가는 내부 본행제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역시나 수혜주로 분류되는데요. 한국카본은 LNG 운반선 발주 프로그램에 따른 수혜로 수주 잔고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작년 3분기까지 본행제 부분에서 1.7년치 수주 잔고를 이미 확보를 해둔 상황이고요. 4분기에도 LNG 선 발주가 강세를 나타냈고 올해도 발주가 지속되면서 현재 수주 잔고 추가 확대도 예상됩니다. 예수주 잔고 규모는 향후 2년치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요. 본행제 관련 생산 가동률은 10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선박용 본행제 부분에서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철강주죠. 세아제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업계도 결국 가격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철광석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세아제강은 국내 최대 강관사입니다. 이 강관은 건설과 에너지 플랜트 등을 주요 전방 산업으로 하는 제품이고요.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이 시작되면서 에너지용 강관 수요가 폭발하면서 수출 규모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셰일오일 굴착 장비수가 증가하는 만큼 강관 수요도 함께 이루어져서 그 수혜를 받는데요. 현재는 해상풍력 발전과 LNG 터미널 시장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아제강은 LNG 터미널에 쓰이는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제공하기 때문에 카타르 등에서 새로운 발주가 기대되고 있고요. 다음 달 2일부터는 세아제강이 강관 제품 할인율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른 가격 인상 효과도 노려보겠다는 전략인데요. 세아제강 주가 상승세 역시나 지속될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원자재 가격 상승 랠리에 대한 수혜주들을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수혜주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경기 민감주로 묶어서 어제도 좀 이렇게 탄력이 좋았던 건설주에 대한 투자 의견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뭐 사실 이제 또 대선이 얼마 남지 그렇죠. 않아서요. 그런 이벤트를 좀 받고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뭐 대선 이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뭐 대선 주자들이 다 말 그대로 공급 위주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없죠. 때문에 계속적으로 건설주주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대선 시즌이 되면서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사실 건설주주 같은 경우는 좀 좋진 않았죠. 흐름 자체가 좋지 않았던 게 사실 올해 들어와만 하더라도 건설업 지수가 연초보다 한 10% 정도 지금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부진한 이유는 역시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원자재에 대한 건설 자재에 대한 원자재에 대한 이제는 수급 우려도 분명히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대재해 처벌법이라고 그러죠. 보통 요 부분이 사실 좀 건설업계에서는 왜냐하면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좀 영향을 미쳤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 이런 어떤 리스크가 부각된 부분. 네 번째로는 주택 시장의 열기가 좀 둔화된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책에 대한 수혜감이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특히 이제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기본주택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저가 주택, 특히 이제 공공분양 쪽에서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이런 어떤 중소형 주택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고,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간 개발을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 한마디로 대형 큰 평수를 늘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건설사들을 바라봤을 때 두 가지 측면에서 보셔야 돼요. 일단은 작은 아파트를 잘 만드는 회사가 있는 반면 정말로 큰 아파트를 잘 만드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건설사들도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확실히 이제는 이제 양적, 그러니까 양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
규모는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말 그대로 이제 대선 이후라든지 아니면은 대선 전이라든지 이 건설주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불거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뭐 어떤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건설사가 다 수혜를 받는 게 그렇죠. 아니라 네. 그 안에서도 선별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저희가 계속 말했지만 어제 참 선방했던 게 신기하다 이런 얘기 계속 네네.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진 건지 아니면 미리 좀 우리는 더 빠르게 반영이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오늘 계속 추가 제재가 나오고 있어서 네. 오늘 시장까지는 어떻게 좀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어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이 좀 의외였다라고 좀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특히 이제 조선주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반응이 생각보다 좀 더 뜨거웠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확실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나라의 조선업 같은 경우는 LNG선이 사실 가장 큽니다. 지난해 수주량을 봐도요. 전 세계 87%를 우리나라에서 수주했거든요. 3사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LNG에 대한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거기서 실어 나를 수 있는 이런 LNG 선에 대한 수주, 발주 이런 이슈들이 계속 불거지다 보니까 이런 어떤 조선주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 어제 이제는 제재가 나왔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본격적인 제재가 나왔고 특히 이제 노르트 스트림 2에 대한 기본적인 말 그대로 국영기업이잖아요. 러시아 네. 국영기업이 이거를 100%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직접적인 이제 타격을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LNG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LNG에 대한 반응은 또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부분이 어떤 반사 이익을 좀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존재한다. 그래서 꼭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나라의 부분 악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업종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시장에서 본다 그러면 두 축입니다. 이렇게 반사 이익을 누리는 업종과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잠깐 지금 소외되고 있지만 리오프닝주에 네. 대한 이슈들이겠죠. 확실히 지금 리오프닝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뭐 전쟁에 대한 이슈가 쏠려 있겠지만 외신들도 계속 속보로 전쟁에만 내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 지금 미국은 마스크를 벗고 있다는 거죠. 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지금 마스크를 벗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와이주 50개 주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하와이주만 빼고는 지금 다 마스크를 이제는 실내 마스크를 해제했거든요. 이런 거 본다 그러면 확실히 이제 화장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확실히 마스크를 뺀다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수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화장주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무 전쟁 쪽에만 물론 속보가 계속 나오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은 리오프닝주에 대한 경기 재개 민감주에 대한 부분도 역시나 개인 투자자라면 꼭 챙겨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현상에 집중을 해본다면은 이런 러시아 사태 속에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길게 살펴보자면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이번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코로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리오프닝이 빨라지고 있다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전략을 세워보신다면 여기에도 집중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두 트랙 함께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